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목요일이니까 최고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요, 상당히 극단적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권영세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을 전격적으로 거부했어요. 즉 상정 자체를 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어요. 자,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내전 뭐 내부 분란하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 대목에서 이 36세 영선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요, 누구든지 보직이 있으면 보직에 상응하는, 그 포스트에 상응하는 실력과 인품이 있어야 돼요. 실력에 있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이제 사무총장이니까 그야말로 당무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의지, 자세, 그리고 이 당원은 물론이고요, 당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원회는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부잖아요. 이 최고위원들과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전쟁에 나가 있는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이 홀로서기, 어제부터 시도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홀로서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선거 체제를 갖췄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 번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대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김정일을 위한 겁니까? 이준석을 위한 겁니까? 선대위는요, 우리 당원들, 국민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선대위의 갈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이가 꽉 틀어치워 김종인을 위한 선대위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 중심의 선대위 이거 만드는 거 아주 잘했어요. 뭐 슬림화 시켜서도 물론 잘했겠지만은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선대위가 돼야 돼요. 물론 뭐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죠. 대신에 윤석열 후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잘못 조언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누구든지 오픈 선대위를 딱 운영하면서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저렇게 안보 정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제가 옳은 얘기 많이 합니까? 막말로 해서. 저도 물론 부족한 거 있겠죠. 예. 그러나 딱 들어보면 이거는 전옥현이가 옳은 얘기하는 거다. 이건 전옥현이가 좀 잘못한 얘기는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가 됐든 또 이 언론 중에서도 몇 개 언론은 좋은 사설, 논설, 칼럼, 기사 많이 나와요. 이런 것만 제대로 모니터하면 윤석열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 첫 작품이 바로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안이에요. 이거를 거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제가 심야방송, 그래서 저도 어젯밤도 새벽 뭐 한 3시 넘어서 잠들었는데 심야방송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심야방송은 낮에 대충 방송했다가 밤에 틀어놓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그거 굉장히 참 서운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이 뉴스가 밤 11시에 떴는지 12시에 떴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는 내가 연습문제 권영세 사무총장한테 줬는데 못 풀었다. 그래서 무운을 빈다. 그래서 선거 업무는 일치 안 하겠다. 당무만 챙기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예요. 얼마나 또 경솔합니까? 그러더니 경솔 1탄, 경솔 2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바로 그러면 숙제가 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숙제, 이런 게 용어도 말이죠. 제가 글쎄 저도 뭐 이제 이게 세대 차이인지도 모르지만, 당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전 국민이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챙겨보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중요한 지금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 대표. 왜 그만큼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크게 뛰든 안 뛰든 간에 정권 교체를 좀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메시지 뭐라고 내놓는지 간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저도 밤잠 못 자면서 방송 안 해요. 그거 뭐 하루 종일 지나서도 얘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 속에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맞는 수준의 워딩이 필요해요. 그거를 연습 문제, 숙제, 이게 말이죠, 이게 어린 애들 장난하는 용어도 아니고, 글쎄요, 뭐 이게 바로 이거 저도 뭐 저와 같이 이제 꼰대 세대들의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숙제 연습 문제를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숙제다, 연습 문제다, 이런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격에 맞지도 않고, 그게 글쎄요, 뭐 2030한테는 옳은 얘기인데 저렇게 저 꼰대네. 그러면 제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딩의 선택, 그리고 행위의 가벼움, 그리고 메시지의 뭐라고 그럴까요? 메시지, 이거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비단 주머니, 뭐 이건 또 그렇게 보여요. 비단 주머니 뭐 좋아요. 그런 대로 뭐 생소한 용어지만은 비단 주머니, 일단 멋이 있어. 또 궁금해 보여. 그렇잖아요.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해.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연습 문제, 숙제. 그래서 숙제 안 풀었다 해서 어제 삐져가지고
나 당무만 할 거야. 이제 안 해. 결별 선언.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래서 그게 뭐냐. 지금 세 가지 숙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말이죠. 첫 번째가 바로 출근길에서 지하철 출근길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어. 두 번째가 젠더 개인 투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신지의 사태 때문에 이게 영향이 컸다는 거죠. 2030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 이 플랫폼 무슨 뭐 이 플랫폼 노동 체험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 노동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이 배달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본인이 운전을 하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뭐 지난번에 무슨 뭐 개인 택시 면허까지 다 땄잖아요. 자기가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는 배달한다는 거예요. 뭐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괜찮아요. 뭐 절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려면 제가 누차 얘기지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요. 별로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특히 당원들 뭐 2030들은 뭐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2030이 좋아하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잘 빨리빨리 캐치해서 또 반영을 해서 이 행보 윤석열 후보의 행보와 메시지에 담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입장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충분하게 강조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30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국민과 소통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리고 민심의 이 분노,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체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런 걸 페북에 올려갖고 야 권영세 너 이거 한번 풀어봐. 알았지? 네가 이거 잘 풀면 내가 협력관계 신뢰관계를 회복할 것이고 안 풀면 내가 그때 가서 얘기할게. 이게 당 대표로서 할 일, 이게 바로 패느 정치 10년간 패느 정치한 잘못된 버릇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윤석열 후보하고 전화 통화 아니면 문자 메시지 쫙 날려 가지고 이거 후보님 하십시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 손잡고 갈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자를게. 그리고 2030 어제 얘기했잖아요. 2030 중시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내 밖에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잘라 갖고 뭐 하겠느냐. 같이 갑시다. 예. 꼭 같이 갑시다가 한미동맹 강화할 때 쓰는 같이 갑시다가 아니에요. 그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점잖하게 조용하게 메시지를 넣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야 이게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야. 그러면 이준석도 올라가고 윤석열도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야권에 있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도 신이 나고 박수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말이죠. 더 이상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안 받아들였다. 그래 가지고 삐져 가지고 어젯밤에 "나는 결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명시적으로 권의원에게 연수 문제를 들었고 어떻게 풀어 주시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뢰관계나 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될지 알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준석 후보 이 전 대표가.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유화 제스처구나. 이런 메시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말하자면 이 깽판 친 거예요. 조폭형 행태를 보인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숙제를 못 풀어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6시에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했어요. 여의도역. 여러분도 아시죠? 매 3초마다 90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매 3초마다 90도 인사. 이걸 왜 그랬냐면 왜 어제 연습 문제를 안 풀어서 당무만 하겠다. 선거운동 안 하겠다. 결별을 선언했냐면 오늘 6일 나온 일정이 어제 밤늦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이 국회 이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는 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삐져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거부한 거예요. 결별 선언.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왜 갑자기 했느냐.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에 이 일정을 쭉 보니까 본래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정책 점검이 있고 9시 30분에 공약 발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볼 때는 자기가 얘기한 여의도 출근길 인사가 딱 빠졌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보고 받고 윤석열 후보가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지금 하자." 그래서 바로 여의도역 바로 옆에가 지금 당사고 다 선대위 사무실이잖아요. 내려 가지고 30초간 8시에서 30분간 3초마다 90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또 시민들이 얼마나 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힘내라. 너무 좋다. 파이팅."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신기하다." 그리고 또 "셀카도 찍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오늘 아침 행사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이제 일정을 이렇게 아주 이 번개 일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아침 출근 시간에 워낙 바쁘기 때문에
폐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찍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나게 해 드리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다 않고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윤 후보가 연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연락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던데."라고 하면서 이 섭섭한 표정을 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이 권영세 지금 선대본부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대표한테 이러한 일정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 정도가 됐으면 어젯밤까지도 무운을 빈다 이런 비아냥조의 입장을 보였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후보 체면도 생각해 줘야죠. 어떻게 본인 체면만 생각합니까? 그러면 후보한테 만약에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좀 서운한 점이 있으면 대표님 후보님 오늘 아침에 출근길 인사 참 잘했다. 내일은 저하고 같이 하시죠. 아니면은 오늘 이따 퇴근길 인사는 저하고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권영세 사무총장은 내가 이런 점에서 서운한 게 있다. 예. 서운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러한 나의 생각을 좀 감안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 임명한 사실 비토를 놓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앞에서는 웃어가면서 그걸 통과시켰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세 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 좀 비판 논조를 좀 이제 자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선대위가 새롭게 출범을 했고 권영세 사무총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순통을 잘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하는 일 미흡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저나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준석 대표 좋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김종인 빼놓고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악수를 두니까 어제는 무운을 빈다. 아니 안철수 당대표한테 협상 안 되니까 "너 무운을 빌을게." 이렇게 해 놓고 그 인사말을 자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한테 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있다 판단하는데 윤석열 후보 또는 후보 측에서도 선대위 다른 간부들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일이 유화제스처라 하더라도 신뢰성을 보이도록 진정성 있게 해 달라. 왜 자기가만 하는 얘기를 신뢰를 안 한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신뢰할 수 없게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럴 때 말이죠. 이 국민의힘 원로들 이 고문분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 뭐 하고 앉아 계십니까? 저는 이 고문분들도 굉장히 참 한마디로 얼빠져요. 뭐 하고 있어요? 저럴 때 이럴 때? 지금 뒤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중 나쁜 놈이네 윤석열 후보가 잘못했네 이러고만 있는 겁니까? 저하고 똑같이 평론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방송하지 않을 때는요. 여기저기 제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선대위 외교정책본부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예. 저도 많은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저의 정권 교체를 위한 이 활동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제가 저 시험 성적으로 뽑으면요. 저도 탑 10% 안에 들게 열심히 합니다. 예. 제가 방에 앉아 갖고 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죠. 이 원로들도 "이럴 때 나서라." 이럴 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로분들? 예. 전화 한 통화나 이준석한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한테는 또 어떤 조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탓, 너 탓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 더 하면 열받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삐진 거 이렇게 틀어진 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스토리들이 좀씩 나와요. 근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뭐냐?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주식 경제 유튜브인 3프로 TV에 나온 걸 보고 완전히 열받아 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패싱 당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3일 날 전격적으로 깠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MBC TV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이 MBC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2일 날 그러니까 이제 2일 날까지도 윤석열 후보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날 아침에 팍 깠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 후보가 바로 4일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선대위 개편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 2일 날 윤석열 후보가 족발집에서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다. 족발집 문제는
곁들여진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요, 이 족발집,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종로에 있는 족발집인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간담회 후에 공약을 발표했는데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발표 내용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적힌 종이를 몰고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여과 없이 TV 방송 화면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윤석열 후보가 3프로 TV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이 3프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이 3프로 프로그램에 나간 그서 한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3프로 TV 출연에 따라서 그 후 여론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이거를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대위 개편안을 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3프로 TV에 나가는 줄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윤 후보 주변에서 그러한 중요한 일을 보고하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을 지켜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지금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조직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3일 날 조직 개편을 하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그렇게 이제 선대위 해체 그리고 본인 사퇴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번에요, 이 선대위가 해체되면서 직능 정책, 그 다음에 선대본부장, 이런 체제, 이 4인 체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어져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러한 취지, 즉 본인이 생각하는 개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후에 쭉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개편하기까지의 이 과정은 쭉 뭐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아시는데요. 당대표인 이준석은 당연히 도망갔고요.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해서 현재 어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어총 직전에 윤석열 중심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후보가 정권을 가지고 당과 선대위 개편에 속도를 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전에 이제 총괄선대위를 실용적인 선거대책본부로 슬림화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역 의원들은 오롯이 후보가 의사결정 주체로서 모든 것을 후보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총이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은 되게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 의원총회에서 변화와 단결이 핵심 컨셉이었는데, 변화는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새 벽두부터 요 최근까지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목리였던 김종인을 제거하고 이준석이 남았는데, 이준석 문제까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고 단결해서 가자. 변화와 단결을 주제로 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강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장이 되겠죠. 여기에서 물론 이제 사표를 냈던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재신임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하겠죠. 어쨌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대위 해체 선언 이후에 지금의 혼란은 모두 후보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는 직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당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 소관 밖이다. 사실 그렇죠. 총괄선대위를 해체해서 실용적인 선거대책본부로 설립하는 것은 후보 소관이지만은 당대표 거취는 후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 소관 밖이다 하면서 아주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 직책이 있어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 뉘앙스는 뭐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김종인을 퇴출시켰으니 이제는 당을 대표하는 현역의원 중심 국민의 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을 축출하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원들의 국민들의 지상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청의 분위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죠. 이것은 곧 원내 지도부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어총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준석 탄핵 결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원총회인데 당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대표 스스로 사태에 대해서 결심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하자. 이준석 대표 탄핵 추진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은 당규에도 없는 당대표 탄핵이 의원총회에서 가능하냐라고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요 이준석은 현역 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 정당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상시에는 최고위원 회의체보다 더 막강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 모인 조직인데 여기서 이준석을 탄핵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별게 있어요.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법상 최고의 이 공무원을 결국 뭐 하는 거죠? 탄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파면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당대표도 해당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탄핵 대상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역사가 있는데 아니 어총이라고 하는 것이 현역 의원총회니까 어쨌건 이 탄핵할 수 있는 주체가 되건 안 되건 논의 전에 말이죠. 이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이 탄핵에 대해서는 코걸이 귀걸이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일치 단결해서 이준석을 탄핵하라. 아유 옛날에 저 마오쩌둥이 사령부를 폭파하라 하는 거와 비슷하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총 분위기가 소위 말해서 이준석 체제에 대한 쿠데타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조기에 사퇴 결심 못하면은 금방이라도 이 사람들이 홍위병이 돼가지고 당대표실을 쳐들어가서 이준석을 끌어내리고야 말 것 같은 그런 폭풍 전야가 지금 현재 의원총회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도요 초선 40명이 사실은 그들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도 박수영 의원 같은 용기 있는 초선 의원은 당대표 노골적으로 용기 있게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40명이 어쨌건 뭐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뭐 40명 중에 한 20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초선은 총 57명입니다. 40명이 서명을 한 것은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어쨌건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전에 대선 승리에 방해되는 어떤 은행도 결코 없어야 된다. 여기에는 지고하를 막론한다. 다시 말하면 당대표인 이준석도 만일에 대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초선들이 되게 강경합니다. 그런데 또 더 강경한 것은 재선들이에요. 재선들은 이준석 퇴진을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대선을 앞둔 당대표의 내부 총질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당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김정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정권교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발언과 행동은 어쨌건 누구나가 자제를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또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이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을 불러서 논의를 했습니다. 정진석, 권성동, 김기현, 박진, 주호영, 권영세, 김태흠, 박대출, 하태경 등이 참석을 한 회의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준석 매우 비상식적이다. 아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지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어요. 통제하고 또 통제하고 나온 발언이 매우 비상식적이다. 되게 강한 발언입니다. 권성동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다고 그랬어요. 당대표의 제1책무가 정권교체 선봉장이 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을 하고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초선, 예선, 중진 할 것 없이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 어총장에서도 그렇고 폭풍전야라니까요. 원래 정상적인 당대표라면 벌써 대표직 사퇴를 했죠. 그런데 이 청년 꼰대 미스터 철판 이준석은 끝까지 버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당은 당규에도 없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겠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청년이 청년다워야지. 전형적인 꼰대 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오늘 어총에서 유효하건 유효하지 않건 그걸 떠나서 당대표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만일에 이거 가지고 또 이준석이 딴지를 걸게 된다면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준석이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이준석 당대표를 식물대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비대위 체제를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